자, 어제 제가 후주전 읽었죠? 후주전. 오늘은 그 뒤로 이어서 이주 비자전. 이주비자전인가? 황후 4명하고요. 그 다음에 아들내미 3명입니다. 이렇게 7명 열전입니다. 이주비자전. 근데 이게 이주비자전을 이거 어떻게 읽겠는지 모르겠다. 자, 후처였으나, 네. 첫 번째는 감황후입니다. 감황후. 우리가 아는 그 못생긴 감씨. 자, 유비의 감황후는 폐연 사람이다. 형 안녕하세요. 폐현이 여기입니다. 여기. 폐. 여기가 폐입니다. 폐. 뭐 이건 처리겠죠. 폐현은. 이걸 폐현이라 그러기도 하나? 폐현이 따로 있었나? 뭐 아무튼 뭐 폐라고 했으니까 저기 어디겠죠. 자, 유비가 예주에 부임해서 소패에서 살 때 그녀를 맞아 첩으로 삼았다. 유비는 본처를 여러 차례 잃었으므로 그쵸, 항상 빼앗겼지. 늘 감황후가 집안일을 관리했다. 소패에 있을 때 이제 유비랑 만났답니다. 황후 4명하고 아들 4명, 아들 3명, 그렇게 7명입니다. 소패. 이번엔 지금 감황후 읽고 있습니다. 감황후. 아, 폐현이 소패구나. 폐현 그럼 소패를 얘기하는 거구나. 아무튼 어, 감황후가 유비를 따라 형주로 왔을 때 유선을 낳았다. 마침 조조의 군대가 이르러 유비를 당양의 장판까지 추격했다. 그때 매우 상황이 위급함으로 감황후와 유선을 버리고 떠났는데 조온의 보살핌에 힘입어 어려움을 면하였다. 감황후는 세상을 떠난 뒤 남문군에 묻혔다. 감씨가 그 소패에서 유비의 와이프가 된 다음에 예, 그 본부인은 아니고 이제 첩이었는데 아무튼 그 유선을 낳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이제 유비가 신야, 신야로 이제 갔잖아, 그죠? 신야 있을 때 그때 이제 유선을 낳았고, 조조가 이제 형주로 내려왔을 때 당양에서 유비랑 이제 헤어져서 유비가 그걸 버리고 떠나서 그 헤어졌다가 조온이 그걸 구해서 아무튼 죽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때 죽었다고 합니다. 남군에 묻혔다 그러니까 아마 그 강릉이겠죠, 그죠? 자, 장무 2년입니다. 222년 10월을 황사부인으로 추증하고 촉으로 이장했는데 영구가 도착하기 전에 유비가 병으로 죽었다. 요거 그 이장할 때가 유비가 죽을 때니까 아마 이릉대전 직후가 아닐까 그런 싶네요. 아니면 그 근처거나. 자, 승상 제갈량이 상주문을 올려 말했다. 황사부인은 품행이 바르고 인덕을 닦아 그 자신을 맑고 공순하게 했습니다. 대행황제께서, 대행황제라는 건 유비입니다. 유비. 예전에 상장으로 계실 때 황사부인은 비빈 신분으로 황제와 결합해 성상을 낳아 기르셨는데 성상이 유선입니다. 부인의 생명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대행황제가 살아계실 때 정의가 두터웠고 은혜를 내렸으므로 황사부인의 영구가 먼 곳에서도 떠도는 것을 생각하여 특별히 사자를 보내 받들어 맞이하게 한 것입니다. 마침 대행황제께서 봉하셨고 지금 황사부인의 영구가 도착했습니다. 황제 영구가 길에 있고 황제의 능묘는 곧 완성될 것이며 안장 시기도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신은 세상 뇌공 등과 의논했습니다. 얘기에 말하기를 천하에서 사랑을 세우는 것은 육친으로부터 시작하고 이거에 백성에게 효행을 가르친다. 존경을 세우는 것은 연장자로부터 시작하고 이거에 백성에게 순종을 가르친다 라고 했습니다. 좋은 말이네요. 자기 부모를 잊지 않는 까닭은 부모가 자신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춘추에서 밝힌 의리에 따르면 어머니는 아들의 신분에 따라 존귀해진다고 합니다. 전에 고제께서는, 고제라는 것은 유방을 의미합니다. 유방은 태상황제의 소령 부인을 추존하여 소령황후라고 했고, 태상황제라는 게 이제 유방의 아버지인 그 누구더라? 뭐라 그러죠?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잠시만요.
아닌데 그 부르는 이름이 있었어요. 무슨 공이라고 해서 부르는 이름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소령 부인을 주전에 소령황후라고 있고 효화제는 이제 화제를 의미하는데 화제는 아마 그 전한의 황제였을걸요? 예, 효화제는 그 어머니 양귀인을 개장하고 존호를 공회황후라고 했으며 효민제도 그의 어머니 왕부인을 개장하고 존호를 영회황후라고 했습니다. 효민제는 아마 한나라 헌제를 의미하는 거 아닌가? 아닌가? 잘 모르겠다. 지금 황사부인에게도 마땅히 존호를 더하여 추운 황천에 있는 훈령을 달래주어야 합니다. 신이 뇌공 등과 시호의 규칙을 검토해보니 소열황후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시경에서 말하기를 살아있을 때에는 방을 다르게 했으나 죽어서는 묘를 같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소열황후는 대행황제와 합장해야 합니다. 신은 청하건대 태위에게 종묘에 고하게 하고 천하에 선포하도록 하여 예의를 갖추어 별도로 상주하도록 해야 합니다. 유서는 조칙을 내려 허락한다고 했다. 간부인이 이제 그거죠. 유선의 친엄마지. 아, 태공이라 그러죠. 태공 맞아요. 유방아빠 태공이라 그러지. 자, 목황후입니다. 이번에 목황후, 목씨. 자, 유비의 목황후는 진류군 사람이다. 조주하고 동양이네. 진류가 어디냐면은 다역입니다. 요 근처 어디가 진류인데? 여기가 진류인가? 여기 진류구나. 여기가 진류입니다. 여기가 허창이고요. 여기가 낙양입니다. 사실은 유비가 그 황제는 그 파촉에 들어가서 했는데 와이프들은 전부 다 보니까 중원 사람들이네. 자, 유비의 목황후는 진류군 사람이다. 오라버니 오일은 고아가 되었는데 오일의 부친이 유언과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여서 가족 모두가 유언을 따라 촉으로 들어갔다. 아, 이게 그러니까 오일의 여동생이구나. 예, 맞아요. 그 연주하고 그다음 서주 근처 유지역 전부 다 중원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진류 사람인데 오일의 여동생이고 오일은 이제 원래 진류 사람인 것 같은데 요 사람이 이제 유언하고 같이 그 촉으로 들어갔던 사람이네요. 그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그 오일이 유비의 그 뭐가 됩니까? 와이프의 오빠니까 그 뭐라 그러지? 뭐라고 했다. 처형이라 그러나? 자, 아무튼 유언은 남다른 의지를 품고 있었는데 요거 황제될 거라 그런 말이지. 관상을 잘 보는 사람이 목후의 모습을 보고 고귀한 신분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유언은 그때 아들 유모에게 자신을 따라오도록 하여 유모를 위해 목황후를 아내로 맞이해 주었다. 유모가 죽은 뒤 목황후는 혼자 기거했다. 이혼녀였네.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제 이혼녀네요. 예, 이혼녀입니다. 유비가 익주를 평정한 뒤 손부인이 오나라로 돌아갔으므로 신하들은 유비에게 목황후를 맞이하도록 했다. 유비는 유모와 동족이라 마음에 걸려 결정을 내리지 못했는데 법정이 나와 말했다. 만일 관계가 가깝고 먼 것을 따진다면 어찌 춘추시대의 진나라의 북쪽 진나라의 문공과 자어에 비교하겠습니까? 이 말에 목황후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다. 손부인 얘기가 나오는데 손부인이 유비가 이제 여기 어딥니까? 남영주에 있을 때 이제 송권하고 외교적인 걸 통해서 그 송권의 여동생을 와이프로 삼았죠, 그죠? 그 사람이 손부인인데 근데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손부인이 그 오나라로 떠나버리고 곧 입촉한 이후에 그래서 이제 정실이 비어 있는데 그 정실 부인으로 그 옥시를 아마 부인으로 삼았다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자, 건한 24년입니다. 그녀를 세워 한중왕후로 삼았다. 장무 원년입니다. 여름 5월입니다. 책명에서 말했다. 짐은 1000명을 이어 존귀한 황제 자리를 받들어 만국에 군림하게 되었다. 지금 후를 황후로 삼고 사지절 승상인
제갈량을 보내 옥새와 인수를 받들도록 할 테니 종묘를 받들어 입고 천하의 어머니가 되도록 하라. 황후는 자신을 공손히 하라. 건흥원년입니다. 5월입니다. 유선이 즉위해 목황후를 존경해 황태호라고 거주하는 공전을 장락궁이라고 했다. 5일은 관직이 거기장군까지 올랐으며 현후로 봉해졌다. 거기장군이면은 거의 그 최고까지 올라간 겁니다. 장군으로서는 거기장군, 표기장군 뭐 요런 게 이제 거의 뭐 그 군대에서는 최고급에 있는 그런 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연희 8년입니다. 목황후가 세상을 떠나자 유비와 해릉에 합장했다. 그 유선의 엄마는 친엄마는 목씨가 아니고 감씨고, 근데 이제 유비의 정실 부인은 목씨고, 감씨는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유비가 죽은 다음에 유선이 황제일 때는 아마 목황후를 그 어머니처럼 모셨겠네요. 그죠? 자, 이번엔 경례황후입니다. 경례황후. 이번에는 그 유선의 와이프입니다. 유선의 경례황후는 거기장군 장비의 맏딸이다. 장비의 딸이라 그랬으니까 생긴 것도 장비가 됐을까? 장무원년입니다. 태자의 비가 되어 궁궐로 들어왔으며 건흥원년에 황후로 세워졌다. 자, 15년입니다. 건흥 15년인가? 네, 건흥 15년이네요. 237년입니다. 세상을 떠나 남릉에 묻혔다. 별 기록이 없네. 장비의 딸이 유선의 와이프다. 자, 이번에는 장황후입니다. 장황후. 유선의 장황후는 앞서 황후였던 경혜황후의 여동생이다. 장비가 딸이 2명 있는데, 2명 이상 있는데 둘 다 이제 유선의 와이프가 됐네? 둘 다 와이프가 됐어? 딸이 둘 다 와이프가 됐네? 세상에. 요즘 세상으로 생각하면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네. 자, 건흥 15년입니다. 궁궐로 들어가 귀인이 되었다. 이 와이프 둘이가 전부 다 이제 자매인 거죠. 연희원년입니다. 봄정월 생명을 내려 말했다. 짐은 대업을 이어받아 총괄하여 들어가세요. 천하의 군주가 되어 교묘와 사직을 받들고 있다. 지금 귀인을 황후로 맞삼을 테니 행승상사 좌장군 상랑에게 지절을 주고 황후에게 옥새와 인수를 주도록 하라. 황후는 후궁을 관리하는 일에 힘쓰고 공경하며 엄숙하게 제사 지내라. 황후는 자신을 공손히 하라. 함희원년입니다. 유선을 따라 낙양으로 옮겼다. 촉이 망했을 때도 살아남았군요. 함희원년이 264년입니다. 263년이 그 촉이 망한 그 해고요. 자, 유영입니다. 이번엔 유영. 유비 아들이네요. 자, 유영은 자가 공수이고 유비 아들이며 유선의 이복 동생이다. 장무원년입니다. 6월에 사도 허정에게 유영을 세워 노왕으로 삼도록 하고 책명을 내려 말했다. 내 아들 유영아, 이 청주 땅을 받아라. 이때 청주라는 거는 아마 그냥 형식적으로 주는 그런 땅이겠죠. 진짜 청주는 산동이니까요. 자, 짐은 제왕의 계통을 이어받아 대업을 관리하고 있는데 고대의 예를 배우고 따라서 내 나라를 세우고 국토 동쪽 국토에 책봉하며 구산과 몽산을 점유해 대대로 번국이 되어 보조하도록 한다. 짐의 조소를 공순히 들라. 그 노나라 땅은 조그만 변화가 있어도 도덕이 이르는 곳으로서 풍속과 교화가 있다. 사람들은 덕을 좋아하여 대대로 미덕을 전한다. 너는 바른 마음으로 예의를 따르고 관리와 백성을 안정시키도록 하라. 조상과 사직의 신령으로 하여금 흠양하게 하고 스스로 마땅히 네 자신을 경계하라. 자, 건흥 8년입니다. 감릉왕으로 바꿔봉했다. 전에 유영은 환관 황후를 미워했는데 황후는 유선에게 신임을 받아 나랏일을 책임진 뒤 유영을 유선에게 참언하였으므로 유선은 유영을 점점 멀리하여 10여 년 동안 조정의 아련을 허락하지 않았다. 자, 함희원년입니다. 264년
유영은 동쪽 낙양으로 옮기고 봉고도의로 임명되었으며 향후로 봉해졌다. 노나라에 가까워졌네. 자, 이번에 유리입니다. 유리는 자가 봉효이고 유선의 이복 동생이며 유영과도 어머니가 다르다. 장무 원년 6월입니다. 사도 허정에게 유리를 양왕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책명을 내려 말했다. 네 아들 유리야, 짐은 한나라 황통을 받들고 공순하게 천명을 따르며 전장 제도를 따라 동쪽에 네 나라를 세워 한나라의 번국이 되어 보조토록 한다. 그 양나라 땅은 경성 소재의 나라로서 백성은 교화에 훈련되어 있으므로 쉽게 예의로서 그들을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서 네 마음을 다하여 백성을 잘 보살펴 네 나라를 영원토록 하라. 양왕은 자신을 공손히 하라. 자, 건흥 8년입니다. 건흥 8년. 유리를 안평왕으로 바꿔 봉했다. 연희 7년입니다. 세상을 떠나 시호를 도왕이라고 했다. 아들 애왕 윤이 후사를 이었는데 19년에 죽었다. 아들 상왕 유승이 후사를 이었는데 20년에 죽었다. 경요 4년에 조서를 내려 말했다. 안평왕은 선제가 임명했다. 세대가 요절에 나라의 후사 끊겼으니 짐은 이 때문에 상심하여 애도한다. 이제 무프 유집이 왕위를 잇도록 하라. 유집은 유리의 아들이다. 하미원년입니다. 동쪽 낙양으로 옮기고 봉고도의로 임명했으며 향후로 봉해졌다. 자, 이번에는 그 유선입니다. 유선. 요 유선은 우리가 아는 그 유선하고 동명이인입니다. 한자가 달라요. 그 유선의 아들입니다. 유선의 아들이 유선. 자, 유선의 태자 유선은 자가 문형이다. 어머니 왕귀는 본래 경의 장황후의 시녀였다. 태자인데 요 사람이 황후의 소생이 아니네요. 그죠? 서자네. 자, 연희원년입니다. 정월에 책명을 내려 말했다. 옛날 제왕이 황통을 이을 때 후사를 세워 나랏일을 보조하도록 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제도이다. 이제 유선을 황태자로 삼으니 선조의 위엄을 분명히 나타내도록 하라. 행승상사 좌장군 상랑에게 지절을 갖고 가 인수를 주도록 명한다. 너는 자신의 훌륭한 본질을 닦는데 힘쓰고 도의를 공손히 따르며 예의제도를 물어 배우고 스승을 존경하며 많은 선을 받들어 생각하고 덕을 기르도록 하라. 수양하는 일에 스스로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때 유선은 15살이었다. 연희원년이 238년입니다. 여기서 유선이, 그러니까 여기서 유선이라는 거는 태자로 책봉된 유선은 그 우리가 아는 유선의 아들입니다. 자, 경요 6년 겨울입니다. 총나라가 망했다. 하미원년 정월입니다. 종회가 성도에서 난을 일으켰고 유선은 난을 일으킨 병사들에게 죽음을 당했다. 낙양으로 가지 못했고 그 속에서 그냥 비명이 죽었네. 자, 평화에 말한다. 역경에서는 부부가 있은 다음에야 부자가 있다고 했다. 부부는 인륜의 기초이며 은기의 융성함이니 은기라는 게 은의 은자에다가 기자가 저게 무슨 기자지? 인정은 있으나 법은 굽히지 않는 예리를 이제 은기라고 한답니다. 자, 은기의 융성함이니 이보다 존중되는 것은 없다. 가까운 사람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기록해 남겨 한나라의 체제를 살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요게 와이프들하고 아들들의 그 열전이었다. 요게 이제 이주비 자전이고요. 요 다음 열전이 바로 제갈량전입니다. 제갈량전. 육손전처럼 한 명만 있고요. 상당히 긴가? 엄청 길진 않네요. 또 되게 짧네. 제갈량 그건데. 자, 요거는 또 다음에 읽어보도록 하죠. 요까지 읽으면 제가 보기 작살날 것 같네요. 촉지는 다들 참 그 짧네요.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촉지의 그 뭡니까 이주비자전 읽었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